벌집 하나에는 여왕벌 한 마리에 일벌과 수펄 등 2만 마리 정도의 벌이 모여 삽니다. 여왕벌이 낳은 알이 애벌레가 되면 일벌들이 먹이를 먹여 키우는데 이 과정에서 일벌 소화기관에 있던 낭충봉화 부패병 바이러스가 애벌레에 전염됩니다. 애벌레가 죽으면 번식이 안 되고 꿀벌 개체수가 줄다가 결국 텅 빈 벌집만 남습니다. 낭충봉화 부패병이 본격화된 건 지난해 봄부터입니다. 원인도 모른 채 벌이 죽었지만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애만 태웠습니다. 하얗게 밥그릇 새끼를 물어내서 이상하다 했더니 이제 밥을 안 먹기 시작하니까 그대로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지난 2009년 말 기준으로 국내 꿀벌 개체수는 약 200만 군. 이 가운데 토종벌이 40만 군인데 농가들은 토종벌의 98%가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독 토종벌만 큰 피해를 입은 이유는 서양종 꿀벌이 유전적으로 낭충봉화 부패병에 저항성이 있는 데다 치료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갑자기 토종벌들이 날아오르더니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왕벌이 벌통을 탈출하자 일벌들도 모두 빠져나온 겁니다. 낭충봉화 부패병이 돌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일종의 꿀벌 가출 현상입니다. 안 아플 때는 일을 잘하거든요. 근데 너무 나쁜 게 애들이 괴로운 게 그냥 집이 싫은 게 나간 거예요. 나가. 이유연 씨는 지난해까지 전남 구례에서 600통가량의 토종벌을 키우던 대농이었습니다. 하지만 키우던 벌이 모두 죽자 올 봄에 다시 토종벌 50통을 구해 청정지역인 전남 보성으로 출퇴근하면서 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활발해 보이는데요, 벌들. 그런데 지난달 폭우가 쏟아진 뒤 또다시 병이 번졌습니다. 8월 20일까지 왔는데 또 다시 병이 온 게 이제 어떻게 할 방도가 없고 여러모로 약을 써도 안 되고. 토종벌이 사라지면서 벌통 하나의 값은 지난해 초보다 10배 정도 비싼 50만 원까지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도 건강한 종잣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정부가 11억 원을 들여 토종벌 증식 사업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멸종이라고 봐야지, 멸종이고. 그 정도로 심하죠.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올해 육성 사업한 사람이 다 쓰러졌거든요. 지금 얼추 10명이다 하면은 한 2명 남고 싹 쓰러졌어요. 지금. 이 씨처럼 부업이 아닌 전업으로 토종벌을 기르던 농민들은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벌이 망해버리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놨죠. 수억 원을 들인 꿀 가공 설비는 가동을 멈췄고 채취한 꿀은 재고로 쌓여 있습니다. 전국의 토종벌 농가는 17,000가구 정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이 찾질 않아요. 지금 우리 농가들은 진짜 겉은 웃어도 속은 웃음이 우려면 아주 그냥 비참하게 울고 있거든요. 아이나 이거 벌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진짜 비참해요. 정부는 지난해 말 낭충봉화 부패병을 브루셀라병 등과 같은 제2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토종벌은 죽은 뒤였습니다. 그나마 다른 종류의 가축에 전염될 우려가 없고 국가 교육에도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죽은 벌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죄로 인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 농가 지원 대책을 모색한 것이 경영안정자금 240억을 지원키로 결정을 했고요. 하지만 경영안정자금 240억 원 가운데 집행된 돈은 190억 원. 이 중 토종벌 농가가 대출받은 돈은 5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양종 꿀벌 농가에 지원됐습니다. 게다가 농민들은 정부가 토종벌의 정확한 피해 현황조차 모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9년 말 토종벌은 41만 군이었는데 지난해 9만 6천 군까지 줄어든 뒤 올해 들어선 11만 3천 군으로 다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민들 이야기는 다릅니다. 2만 2천 군이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조금 저 같은 경우에도 100개도 안 돼요, 지금. 예. 경북에서도 내가 봤을 때
살아있는 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많으면 한 1000개, 500개? 네. 토종벌 폐사에 대한 농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농식품부는 올해 6월에서야 대책팀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토종벌이 사라진 후 일어나는 2차 피해입니다. 박석규 씨는 전남 구례에서 감나무 천여 그루를 키우고 있습니다. 토종벌이 사라진 올해 열매는 열렸지만 절반 정도는 제대로 수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씨가 하나도 없어요. 씨가요? 네. 씨가 없죠. 정상적으로 수분이 된 감은 씨가 있고 맛이 달지만 수분이 제대로 안 된 감은 씨가 없고 떫습니다. 아우, 떫은데요? 떫죠? 네. 이건 다르죠? 네. 한마디로 상품 가치가 없는 겁니다. 못 먹어요. 이제 나무에서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많습니까? 예, 올해 특히 많죠. 벌이 없으니까. 수분 시기에 호박벌을 10통 정도 구해 놓아두긴 했지만 토종벌을 대신할 순 없었습니다. 한 해 농사에 결실을 수확하는 요즘 벌써 내년이 걱정됩니다. 내년 농사가 지금부터 걱정이라고. 아니 이거 뭐 그나마 그냥 양봉이라도 말이야 어떻게 갖다 놔볼까 뭐 시원 그 여러 가지로 시원 생각하고 있죠. 지금부터서. 전국에서 매실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순천시 개월마을. 매실나무는 쌀쌀한 3월 중하순에 꽃을 피우고 4월에 열매를 맺습니다. 수분을 위해서는 낮은 온도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토종벌이 필요하지만 토종벌이 사라지면서 올해는 열매가 맺혔다가 중간에 절반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생산량이 연간 한 400톤 되거든요. 예. 근데 올해 한 200톤 했습니다. 딱 절반으로 좀. 예. 그동안 자연 수분에만 의존했던 이 일대 복숭아 농가는 올해 처음으로 인공 수분을 했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는 보면 벌이 많이 날아다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벌이 전혀 없었거든요. 매실을 본 순간 이제 좀 저희가 상당히 그 걱정을 해서 복숭아 같은 경우 바로 이건 우선 어찌 됐든 간에 인공 수분을 해야 되겠다. 지난 2008년에 나온 한 논문을 보면 국내 과수와 채소 작물의 연간 생산액은 약 12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꿀벌이 화분을 옮기면서 파생된 생산액이 5조 9천억 원입니다. 그 꿀벌이 없으면 그 과수가 6조 정도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생태계 전체 보존 효과는 약 50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종분식이 상당히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요. 물론 서양종 꿀벌은 건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종벌만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있고 서양종 꿀벌에 위기가 닥칠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봉이 들어와가지고 100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유지돼 왔던 우리나라의 농업 생태계 내지는 자연 생태계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거를 무시한다는 거는 강구한다는 거는 좀 너무 경솔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왕농. 토종벌 농민 10여 명이 모여 뭔가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옳지 들어갔다. 왕이시다. 절왕. 그래도 수월하게 됐네. 물 없어요? 통을 쌓아 올리는 기존의 고정식 벌통이 낭충봉화 부패병에 취약하다며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개량형 벌통입니다. 농민들은 개량 벌통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 통으로 교환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성부를 또 한번 걸어봐야지. 어쨌든 살려내야 뭐 원래 올 겨울을 나야 내년에 벌이가 되지. 올 겨울 못 난다 그러면 또 시도 없는 거지. 결론은. 하지만 기존에 정부가 내놓은 예방 대책들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불신은 깊습니다. 여기에 마차가 있는 게 아니고 구제역 돼지 콜레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소독하라고 주스니까 이거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야. 정말로 기가 막힌 이야기지. 베트남의 경우 지난 74년 낭충봉화 부패병이